자, 이번 영상에서는 간접 의문문에 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간접 의문문이 뭘까?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시든가 그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편하다고 했죠. 간접 의문문은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의문문이야. 근데 이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면, 즉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쏙 들어가서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이 되면 이제는 의문문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간다. 요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의문문이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됐을 때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가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서문 어순이라는 건 뭐지? 그렇죠.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정상적인 어순, 요거를 우리가 평서문의 어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조그만 조폭 집단 두목이 있었는데 더 큰 조폭 집단으로 이제 조직을 끌고 들어갔어요. 흡수 합병이 된 거지. 이렇게 조폭의 흡수 합병이 일어나면 그 큰 조폭 집단 안에서 지금 합병당한 조폭 두목이 내가 왕년에 두목이었네 이러면서 머리통 쳐들고 다니면 바로 야산으로 끌려가서 구덩이에 묻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년에는 내가 조폭 대장이었지만 더 큰 조폭으로 기어 들어갔으면 그냥 평범한 중간 보스나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대장 노릇한다고 깝죽대다가는 골로 가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자, 의문문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의문문 입네 그러면서 꽁무니에 물음표도 달고 평서문, 즉 평조직원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 다른 문장으로 흡수되어서 그 문장의 일부가 되면 더 이상 의문문이라고 깝치지 마라 이거지. 얼렁 평범한 평서문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야산에다 파묻어 버리겠다 이겁니다. 자, 여친이랑 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10분 전까지만 해도 둘이 까르르 거리고 수다 떨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친이 표정이 안 좋아. 분명히 뭔가 화가 난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입도 뚝 나와 있고 눈빛도 별로 이쁘지 않아요. 분명히 뭐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도대체 왜 여친이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거든. 분명히 10분 전까지만 해도 까르르 웃고 서로 좋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이때 남자들은 그 10분 정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지만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갑자기 입이 뚝 나오고 눈빛이 안 이뻐졌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치를 계속 살펴도 분명히 화가 나 있는 거는 맞고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여친에게 물어봅니다.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꼭 뭐라고 대답하냐면 화 안 났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화 안 나긴 뭘 안 나. 말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났구만. 그래서 화 안 났어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왜 화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꼭 여친들이 왜 화가 났는지 얼른 얘기를 안 해주죠.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화났을까? Why am I angry?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는데 다시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지요? Why am I angry?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의문문이죠. am,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I, 주어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비동사가 쓰인 의문문은 주어와 비동사의 어순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Why am I angry? 요거는 분명히 의문문 어순이 맞아요.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모른다고. 그래서 입 다물고 멀뚱멀뚱 있으면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죠. 모른다고. 모르니까 지금 답답하다고. 자, 이렇게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Do you know? 너 아냐? 뭘? Why am I angry?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아냐?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Why am I angry가 혼자 있을 때는 독립적인 의문문이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Do you know? 너 아냐? 뭘? 내가 왜 화났는지를 아냐? 이렇게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이 의문문이 들어갔죠. 요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 그런다고. 독립적인 의문문이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였을 때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밑줄 친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저 밑줄 친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쵸? 의문문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평서문 어순이 뭐라고?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어순을 우리가 평서문 어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Why am I angry가 아니고 Why I am angry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원래는 의문문 어순인데 이 의문문이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면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간다. 요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지만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르고 있으면 여친이 답답하니까 결국에는 왜 자기가 화가 났는지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 설명을 들어도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자가 화나는 포인트와 남자들이 화나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친이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열심히 설명을 해주지만 남자는 그 설명을 들어도 저게 화가 날 일인가? 도대체 저것 때문에 왜 화를 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이해를 잘 못해요. 저도 30년 전에 여친이 왜 화를 냈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리고 누가 설명해 준다 해도 여전히 그게 왜 화가 날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화를 내면 여자들은 도대체 그게 왜 화가 날 일인지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른 생물체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예문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보세요. Why am I angry?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문인데 이 의문문이 Do you know? 너 아냐? Why am I angry?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아냐? 이렇게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Do you know why I am angry? 너 아냐?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아냐? 요 어순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Where does he live? 그 사람 어디에 살아요? 이런 의문문이죠. 자, 근데 Do you know? 당신 아십니까? Where does he live? 뭐를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려 그래요. 결국에는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Do you know? 너 아냐? 뭐를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걸 간접 의문문이라 했고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사용되면 평서문 어순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까? 일단 does, 쟤를 빼버려야 돼요. 왜까? does 왜 붙었어요? 일반 동사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주려고 주어 앞에 do 붙이는 거죠. 과거형이면 did 요놈 붙이고 3인칭 단수면 does 요놈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do you know where 다음에 does 얘를 빼주셔야 돼요. 한 가지 조심하실 거 있죠. does 3인칭 단수 표시를 해주는 게 빠졌으니까 이제 3인칭 단수 표시를 다시 살려줘야 돼요. 어디에다 붙여서? 그쵸? live 얘 뒤에 붙여서 살려줘야죠. 그래서 do you know where he lives? 걔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인칭 단수나 과거형 표시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준다, 두 번 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여기에서 does가 빠지는 순간 왜 live 다음에 s가 붙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What do you want to do? 너 뭐 하고 싶어? 이런 의문문이네요. 앞에 있는 do, 쟤는요 일반 동사 want, 얘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do를 붙인 거죠.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은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주어 앞에 do를 붙인다 그랬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너 뭘 하고 싶어? 이런 의문문인데, 자, 이 의문문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려 그래요. Tell me, 나에게 말해주세요.
네가 뭘 하고 싶은지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더 큰 문장의 일부분 목적어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더 큰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걸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고, 이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앞에 있는 do 얘를 빼버리셔야 돼요. Tell me what you want to do. 나에게 말해주세요. 뭘 하고 싶으신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Which car, 어떤 자동차를 did she, 그녀는 choose, 선택했습니까? 앞에 did, 얘가 붙은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과거형 일반 동사 의문문이란 얘기예요. did, 요게 붙으면서 과거 시제라는 게 표시가 되는 거고, did, 과거 표시를 한번 했으니까 choose, 뒤에는 과거 표시 안 하고 동사 원형을 가져다 썼지요. 이렇게 3인칭 단수나 과거형 표시는 한 번만 합니다. 이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저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또 집어넣어 볼 거예요. Do you know? 너 아냐? 어떤 차를 그녀가 선택했는지 아냐? 이렇게 집어넣어 볼 거예요. Do you know? 너 알아? 뭘? 어떤 차를 그녀가 선택했는지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집어넣게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which car did she choose?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부터 없애야 될까? 그쵸, 일단 did, 쟤를 없애야 돼요. 왜? did, 쟤는요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붙인 놈이고, 이때 일반 동사 시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평서문으로 되돌리려면 did 저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do you know which car she, 그 다음에 동사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 표시해주던 did, 얘가 사라졌으니까 과거 표시를 다시 해줘야겠죠. 그래서 과거형 동사 chos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Do you know which car she chose?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문법 책에서 간접 의문문을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What were you doing? 너 뭘 하고 있었니? 이런 의문문이죠. 자, 그런데 이 의문문을 do you know 다음에다가 목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Do you know what were you doing? 너 아냐? 뭘? 네가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냐? 이런 의문문이 되는 거죠. 당연히 간접 의문문이 되었으니까 평서문 어순으로 돌리면 됩니다. Do you know what you were doing? 이렇게 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이 문장은 깔끔하게 간접 의문문이 성립이 되죠. Do you know what you are doing? 네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 예문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Do you think? 너 생각하니? What were you doing? 뭘 하고 있었니? 자, 요렇게 집어넣어 보려 그럽니다. 네가 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 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요런 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Do you think what were you doing? 요거를 간접 의문문이네.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였으니까 평서문 어순으로 돌리면 되겠구나. Do you think what you are doing?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하고 딱 써서 놨더니 틀렸다 그럽니다. 요거 틀렸대요. 왜 틀렸을까?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틀렸다는 거야? 똑바로 했잖아. 간접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 어순대로, 평서문 어순대로 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문법 책 설명을 봤더니 think형 동사와 결합이 되면, 즉 think형 동사, 생각하다형 동사죠. imagine, 상상하다, guess, 추측하다, suppose, 가정하다, 이런 동사들과 결합이 되면은 저기에 있는 의문사 what, 저놈 보이시죠? 저놈을 맨 앞으로 보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do you think what you are doing? 이렇게 쓰면 틀리고 what, 쟤를 앞으로 보내서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이렇게 써야 맞다 그래요.
와,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냥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으로 바꿔서 더 큰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think형 동사랑 결합이 되면은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야 된대.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쓰이는 문장이면 모르겠는데 영화나 미드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가 타이타닉에도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남자 주인공 잭이 배 뒤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하려던 여자 주인공을 구해주죠.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을 배 안으로 끌어올리다가 서로 넘어져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위에 있고 여자 주인공이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마침 그때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배의 승무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요거 아주 나쁜 범죄네. 그러고 이 남자 주인공을 수갑을 채워갖고 잡아두는 모습이 나와요. 이때 여자 주인공의 약혼자 재벌남이 와서 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쟤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가 나와요. 요게 바로 타이타닉에 나왔던 간접 의문문 대사입니다. think라는 동사가 쓰였고 이 동사와 결합된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What do you는요 원어민들이 빨리 발음하면 What이야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 지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you were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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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보셨나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죠?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원래는 의문문인데 더 큰 문장의 일부분이 되면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간다. 그래, 여기까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think형 동사랑 결합이 되면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래서 do you think what you are doing? 이렇게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요건 틀리다 그러고 think형 동사가 쓰였으니까 what을 앞으로 뽑아내서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이렇게 써야 된다고 요런 이론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외우죠. think형 동사가 쓰이게 되면은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런 걸 또 외워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걸까?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걸 한번 보실게요. Are you angry? 너 화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쵸? 너 화났어? yes. 너 화났어? no. 아니. 이렇게 대답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story? 너 그 이야기 알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역시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하죠. do you know the story? 너 그 이야기 알아? 응, 알아. yes. 몰라. no. 이렇게 대답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can you do it? 당신 그거 할 수 있어요? 역시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하죠. yes. 할 수 있어요. no. 아니요. 못해요. 이렇게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re you angry? Do you know the story? Can you do it? 이 의문문들은 전부 다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한 의문문들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앞에 의문사가 없지. what이나 where나 how 같은 의문사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해요. 이거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은 앞에 의문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하다. 이걸 역으로 바꿔보면은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한 의문문은 앞에 의문사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의문사를 만일에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who 의문사가 들어갔죠? 이때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이러면 처 맞습니다. no 이래도 처 맞아요. 대답을 이상하게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When did you arrive?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역시 이 의문문도 앞에 when 의문사가 있어요. 이거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너 언제 도착했니? yes 처 맞는 거예요. 너 언제 도착했니? no 역시 두드러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eat? 뭘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역시 앞에 의문사 what 얘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yes나 no로 대답 불가능합니다. 뭐 먹을래? 그랬더니 yes 이러면 두드러 맞죠. 뭐 먹을래? 그랬더니 no 그러면은 역시 두드러 맞습니다.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 먹고 싶어요. 불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뭐 먹을래? 그랬더니 yes 뭐 먹을래? 그랬더니 no 이렇게 대답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하구나. 요거는 외울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써보면 돼요. 너 누구야? yes 안 된다니까. 자, 이걸 역으로 바꿔보면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앞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야. 이런 의미가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실 게 아니고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국어로 질문을 해볼 테니까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까? yes, no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오늘 날씨가 좋습니까? Is it fine today? Yes or no 가능합니다. 너 어디 가는 거야?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는 거야? yes나 no로 대답 가능합니까? 안 되죠. 너 어디 가니? 응. 너 어디 가니? 아니,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너 어디 가니? 그러면 노래방 간다, PC방 간다, 스터디 카페 간다 이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지. 너 어디 가니? 그랬을 때 yes나 no로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도 똑같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말에서도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으면 의문사가 없어요. 근데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으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넌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yes.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문이란 얘기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의문사가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의문문, 즉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are you, do you 이런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보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문장을 가만 보시면 너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Do you think what you are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란 얘기인데 실제로 이 내용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너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yes, no 안 되거든. 그래서 요 의문문은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의문사가 앞에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think형 동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다. 그러면 do you, are you, can you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전개가 돼요. 즉 앞에 의문사가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 what do you, where do you 이렇게 앞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 앞에 의문사 없습니다.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어. 그러면 앞에 의문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예문을 한번 또 들어볼게요. Do you know? 너 알아? Where she lives?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죠? 너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알아? 응, 알아. Yes. 아니 몰라.
no 이 대답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do you know 앞에 의문사가 없는 그런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Do you think where she lives?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es.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do you think, are you, can you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의문사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Where do you think she lives?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hink형 동사가 왔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yes, no로 대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Where did she go? 그녀는 어디에 갔었나요? 이 의문문을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Do you know? 너 알아? Where did she go? 그녀가 어디에 갔었는지 알아?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니까 간접 의문문이겠죠? 그러면 평서문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did. 요거는 빼버려야죠. 그 다음에 did가 사라지면서 과거 표시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제를 표시를 다시 해줘야겠네. 그래서 go가 아니고 과거형 went 이렇게 쓰셔야 되죠. Do you know where she went? 너 아냐? 그녀가 어디에 갔는지 알아? 야, 걔 어디 갔어? 알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응, 알아, yes 가능하고요. no, 몰라 이렇게 가능하죠.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하구만. 그럼 앞에 의문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do you know가 아니고 do you think 이렇게 바꿔봤어요. Do you think where she went? 그녀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이렇게 대답하면 처음 맞는다니까. 야, 너는 그녀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 아니 이렇게 대답하면 처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의문사가 있는 그런 의문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she went?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하나 더 볼게요. Who will win? 누가 이길까? The game. 그 게임을 누가 이길까? 이런 의문문이 있어요. 자, 앞에 do you know를 붙입니다. Do you know who will win the game? 너 알아? 누가 이길지 알아? 응, 알아. No, 몰라. 가능하죠? 근데 do you think who will win the game?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yes, 응, no, 아니 이렇게 대답이 안 돼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철수가 이길 것 같아? 영희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거든. 요거는 여러분들 외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도 똑같으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해? 그러면 do you, are you, can you 이런 의문문이 아니고 앞에 의문사가 있는 그런 의문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의문사 who를 앞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Who do you think will win the game?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How did she solve the problem? 그녀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 이런 의문문이죠. 자, 그런데 역시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뭘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큰 문장의 일부분이 됐으니까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how 써주시고요. did 얘는 없애야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did 얘는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she solved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did 과거 표시해 주던 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동사에 과거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an you tell me how she solved the problem?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그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yes, 말해줄 수 있어요. no, 아니나 말 못해. yes, no 대답이 가능하네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do you think how she solved the problem? 너 그녀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do you think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는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하죠. 걔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 yes.
no,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의문사 how,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yes, no로 대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앞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ow do you think she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간 간접 의문문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문제를 풀고 이론적으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찬찬히 보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이게 회화에서는 얼른 적응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이에요. 얼른 해석도 안 되고 얼른 만들어지지도 않는 그런 문장들이고 한 템포 생각해야 되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반복 연습이 많이 필요한 문장이에요. 왜 반복 연습이 또 많이 필요하다 그럴까? 요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요 문장들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해석해보시고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문제풀이로도 자주 내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배우신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의문문인데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쏙 들어가면 평서문 어순으로 바뀐다. 요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 그랬고, 이 경우에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왜?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한 의문문이란 얘기는 의문사가 맨 앞에 있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반복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이제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배울 때 또 하나 이상한 걸 만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Do you love me?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문문이 있죠. 근데 이 의문문을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요, 뭐를 해가지고 Do you love me? 요 자리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역시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거니까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뀐다. 즉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면 평서문 어순으로 돌아간다 그랬지. 그래서 do you love me 할 때 do를 빼면 되겠구나. 왜? 이때 do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어 주려고 집어넣은 거니까 얘를 빼면 되겠구나. 그래서 I want to know you love me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틀리대. 또 화가 나지요. 아니 씨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왜 또 틀리대? 그래서 뭐가 틀렸나 하고 정답을 봤더니 I want to know if you love me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그러고 보니까 Do you love me? 요거는 의문사가 없어요. what이나 where 같은 의문사가 없네. 자,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 if, 얘를 꼭 추가해서 붙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if를 안 집어넣으면 무조건 틀린 문장일까? 무조건 틀린 문장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if를 안 집어넣으면 무조건 틀린 문장인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자, 왜 저런 귀찮은 암기사항이 나오는지 다음 영상에서 따져보고 이해해 볼 거예요. 그리고 if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되어버리는 건지 또 따져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가져볼 거예요. 자,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들면 또 엄청나게 위험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죠. 그리고 언어 구사 능력을 극히 제한해버리는, 단수 남기니까 이럴 땐 되고 이럴 땐 안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제한해버리는 역효과가 생겨요.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간접 의문문에서 암기거리가 또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뭐뭐 있었지? 간접 의문문은 다른 문장의 일부로 쓰일 때 평서문 어순으로 바뀐다. 그게 단 줄 알았더니 아까 뭐 있었어요? think형 동사가 쓰이면 의문사는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것도 단순하게 외우려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문은 앞에 다 의문사가 있었어. 그래서 의문사 what이나 where가 앞으로 가는 거였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do you love me 이런 게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면 if가 붙는다고? 도대체 왜 붙는 거지? 그리고 if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따져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면 평서문 어순으로 바뀐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외울 게 없어지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드는 방법, 그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if를 붙여야 된다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거를 우리가 따져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간접 의문문 1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